안녕하세요, 프리패스입니다. 오늘은 40대 50대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아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사실 정년 퇴임을 하기 전에 준비한다고 치고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맞습니다.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인력사무소를 차리려고 할까? 그것도 정년 퇴임을 앞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다가 정보를 찾아보니 딱 이 이유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상태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바로 수익 구조 때문이더라고요. 이게 생각해보면 좀 쏠쏠하게 순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추가로 인력사무소 창업 및 허가 조건, 준비해야 되는 것들 있죠, 그리고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내용들도 한번 구성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럼 먼저 인력사무소 허가 조건 및 창업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건이 되려면 먼저 시설장 자격부터 갖춰야 하는데, 인력사무소를 차리기 위해서는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무실 규모나 직원 배치 기준에 맞게끔 준비하여 허가를 받고 차릴 수 있는데요. 인력사무실 전용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 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 납입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만큼의 금액은 딱히 필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건 뒤편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장 자격은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크게 8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건 바로 8번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럼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1번은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이 있는 국가기술 자격인데, 솔직히 직업상담사 1급, 2급 둘 다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6개월에서 1년의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을 한번 본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 취득하는 기간 자체가 솔직히 긴 편입니다. 물론 어렵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분도 이 자격증 시험을 3번에서 4번 정도에서 아마 합격한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 그 정도면 말 다 했죠. 다음은 2번.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인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40대 50대 분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거의 이런 쪽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는 큐넷 이라는 곳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공인노무사 역시 1번의 직업상담사처럼 난이도가 상당한 편이라서 쉽게 준비하시지 못하고 계신답니다. 4번, 5번, 6번 또한 2번과 비슷한 이유로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아마 지금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실 거예요. 7번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교원이라고 하면 교사나 다름없긴 한데, 교사분들은 바로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는 조건에 대해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쉽지만은 않은 자격증이에요. 왜냐하면 대학 수업을 이수하여 따는 자격증이기 때문인데, 왜 이 사회복지사를 많이 할까 생각해보면 바로 제가 이전에 올려둔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직장인이 다니기 좋은 대학에 대해서 올려둔 영상이 있는데, 이걸 참고하면 이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기 좋은 대학 과정이라고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접근하기도 쉽고 난이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 보니까 이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8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장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시고,
자격을 다 갖추고 나신다면 이젠 사무실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 허가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 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 직업소개사 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 직원 하나의 사무실, 은행을 통한 거래만 한다면 문제없이 허가 조건이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자격과 허가 조건이 다 준비가 됐다면 어디다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당연히 신청 서류가 필요하겠죠. 신청 서류는 소재지 관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되어야 됩니다. 서류들은 총 5가지인데 바로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등록 신청서,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업상담원이 기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종사자 명부,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수익 구조에 대해서 조사했던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짠! 이 사진을 보시면 수입과 드는 비용 처리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시를 든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인력사무소로서 25명을 알선할 경우 1명당 12,000원에 대한 내용의 수수료가 나오게 되고, 그 인원이 26일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수입이 780만 원이나 생긴다 라고 보면 되시는데,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청소업체분들은 대부분 파견직이고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정규 채용을 통해서 되긴 하는데, 대부분이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그렇게 알선을 했을 경우에 돈을 버는 부분이고, 이 금액은 공장, 물류, 건설, 철거 위주로 힘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사진 아랫부분에 보시면 비용적인 부분에는 등록을 하고 인사과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순수익을 따져본다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자, 이건 여성 인력을 알선했을 경우인데 파출, 식당, 가사도우미, 물류, 일반 회사 등등입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그거였구나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급전이 빨리 필요해서 공장을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엔 알선 업체를 통해서 갔던 것 같아요. 혹시 아르바이트나 급전이 빨리 필요할 때 이런 문구를 한번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돈을 많이 주는 기준으로 한 번쯤은 찾아봤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런 곳이 알선 업체더라고요. 공고 올리면서 알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제가 일한 비용에서 떼가기도 하더군요. 처음엔 몰랐죠, 이렇게 다 떼가는지. 제가 그때는 순수했거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성 인력을 한다면 순수익은 200에서 300대입니다. 아무래도 힘든 일을 하는 만큼 그 순수익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수익 구조를 알았으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인력 알선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적으면 안 좋은 건 팩트고, 만약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하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수익 구조가 간단하고 명료해서 알아보기는 쉽죠? 아마 이걸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럼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 저건 예시로 나온 거고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 노동자들을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9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고 하고, 여러 가지 국적이 있는데 동남아 사람들이 특유의 배짱과 기질이 다분하며 현장에서는 대부분 러시아, 티지크, 우즈벡, 몽골 분들이 많은 편이라고 해요. 특히 몽골 분들이 군말 없이 일을 잘 하지만 술만 먹으면 일하시는 분들의 일당은 말씀해 주시는 분 지역에서는 11만 원이 일당이고, 지역별로 협회에서 책정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고, 인력사무소이다 보니까
계속 오는 사람을 좋아하고 계속 온다고 급여를 더 챙겨주거나 이런 건 없고 빵이라도 하나 더 준다고 해요. 실제 운영을 하면서는 부업으로 혹시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 보통 시작 시간이 새벽 5시 반이기도 하고 날씨에 따라서 운행 대기 변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본업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하면 생각보다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적다고 하는데 12인승의 자동차와 작은 사무실, 격리 한 분 이렇게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할 필요는 없이 알선된 사람 중에 운전이 가능한 사람한테 차량 운영비로 해서 10,000원 정도만 더 준다고 하네요. 격리는 1년에 2달, 3달 단기 알바로 고용한다고 하는데 이건 근속 그것 때문인 것 같고, 수입은 실질적으로 하루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벌어가고 계시다고. 이거 평균 40만원 잡고 26일을 잡으면 1,040만원이네요. 대박. 그리고 수입은 영업을 여러 군데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그 정도에서 유지만 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은 해결되셨죠? 여기까지 인력사무소 창업 및 허가 조건, 그리고 실제 수익 구조 모델, 실제 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인력사무소에 대해 알아보시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조사한다고 애썼습니다.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인력사무소 알아보시는데 진심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